1984년 미국에 살던 로널드 코트는 제니퍼 톰슨을 강간한 죄목으로 54년형을 선고받는다. 증거는 제니퍼의 증언이었으며 판사들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감옥에 가는 코튼. 그런데 그가 복역하던 2년 차에 바비 폴레라는 죄수가 들어온다. 그는 자신이 행했던 강간 범죄에 대해 고백하였으며 코튼은 그가 제니퍼를 강간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다시 한번 법정에 선 코튼. 그러나 제니퍼는 바비를 본 적이 없으며 코튼이 범인이라고 또다시 증언한다. 코튼의 진실은 10년의 수감 생활 끝에 DNA 감식을 통해 겨우 밝혀졌다. 그럼에도 제니퍼는 여전히 코튼이 그녀를 강간했다고 기억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심리의 심리학 채널입니다. 인간은 평상시 자신이 보았던 경험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봤어. 밑장 빼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 그러나 앞서 소개해드린 제니퍼의 사례만 보더라도 인간의 과거 회상에는 불완전한 면이 존재하죠. 2012년엔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1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사람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75%의 피해자들이 잘못된 증언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죠.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운 결과죠. 이를 목격자 오류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목격자 오류와 관련된 연구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죠.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흰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공을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 세시면 됩니다. 잘 보셨나요? 그들은 총 몇 번의 패스를 했나요? 정답은 15번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영상에서 검은색 고릴라를 보신 분 계신가요? 뭔 개소리야?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대놓고 나오는데 이걸 못 보다니? 영상의 고릴라처럼 명백한 무엇인가를 보는데 실패한 것을 무주의 맹시라고 부릅니다. 무주의 맹시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늘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땐 주변을 인지하지 못하죠. 심지어 여러분 자신들만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도 무주의 맹시가 발생합니다. 더 거칠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모든 상황이 전부 무주의 맹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의 맹시는 왜 발생할까요? 인간의 주의 용량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단일 개체의 주의를 할당하여 인지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죠. 이는 주의가 가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인지 처리가 잘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멀티태스킹 하는 사람은 뭐죠? 사실 멀티태스킹처럼 보이는 그것은 주의가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주의가 핸드폰에서 유리창으로, 유리창에서 핸드폰으로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멀티태스킹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은 보통 수행 능력의 하락으로 드러나죠. 핸드폰을 보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와 같이 말입니다. 저는 멀티태스킹을 정말 잘 못합니다. 걷다가 카톡하려면 멈춰 서야 해요. 결국 앞서 보신 영상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패스에 주의를 투자하다 보니 고릴라를 볼 주의 용량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소개해드린 제니퍼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선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생명을 위협받을 때에도 무주의 맹시가 발생합니다. 특히 총기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가 쏟아지는데요. 이를 무기 초점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총기가 발사됐을 경우 사람들은 주변의 세부 사항을 더 기억하지 못하죠. 그런데 제니퍼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분명 범죄자에게 주의가 쏠렸을 텐데 왜 목격자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기억력이 생각보다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왜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 많을까요? 아무튼 인간의 기억은 여러 정보들에 의해서 변형 및 왜곡이 발생합니다. 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주고서 그것을 실험자에게 설명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원본과 비슷하게 설명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야기가 변형됩니다. 길이가 더 짧아지고 등장인물이나 소품들이 자신의 문화권에 맞게 바뀌어갔죠. 이야기 속 카누가 보트로 바뀐 것처럼요. 이처럼 인간의 기억은 기존에 가진 기억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종의 암시에 의해서도 인간의 기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는 영상을 보여준 후에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건에 따라 질문지가 달랐죠. 자동차가 박살나게 부딪혔다 혹은 자동차가 부딪혔다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박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조건에서 사람들은 자동차의 속도가 빨랐다고 회상합니다. 게다가 유리창은 안 깨졌는데 유리창도 깨졌다고 보고하지요. 일종의 유도신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유도 기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의 기억은 친숙한 물체에 의해서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조건에 따라 여자 선생님과 남자 선생님을 보여줍니다. 이후 여자 선생님이 강도를 당하시죠. 피험자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지목해야 했습니다. 이때 의심자 목록에 진짜 범인이 없자 남자 선생님을 본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아까 봤던 사람이라 친숙하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요인들에 의해 사람들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정말 믿을 것이 하나 없네요. 그럼 목격자는 왜 찾아봤자 불확실한 거 아니야? 그래도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격자의 보고는 꾸준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목격자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여러 기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렬 절차에 쓰이는 기법이 있습니다. 정렬 절차는 용의자들을 세워두고 목격자에게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이때 그 후보들 안에 범인이 없을 수도 있다고 미리 언급을 해줍니다.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목격자 오류가 확 줄어들었죠. 이 외에도 용의자들을 비슷한 사람들로 채우거나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인지적 면접이라는 기법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목격자와 일종의 상담을 하는 기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격자의 말을 최소한만 가로막고 사건 현장에 가서 그 당시의 정서와 기억을 떠올리는 등 세심한 조사를 진행하죠. 메몬이란 연구자는 인지적 면접에 대해서 심리학 및 법 연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개발 중 하나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목격자 오류의 위험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주의는 한정적이라 제대로 보지도 못할 뿐더러 본 것을 제대로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분명 추후의 판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은 변해도 기록은 안 변하니까요.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인간의 주의와 기억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다시 찾아보면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시간이라 재미있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다른 심리학 연구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